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일상 속 숨겨진 환경 사건을 파헤치는 시간, 사건 파이 9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취자님께 다양한 환경 사건을 소개해드릴 이 프로펠러 김민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접하는 환경 뉴스를 보며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 않나요? 사건 파이 97은 처음 세계 환경이 전했던 1972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일상과 더하는 환경 이야기를 다시 꺼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건 파일 97이 다시 공모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건 파일 127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브리핑에 앞서 금주 환경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가의 뱀 출몰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를 중심으로 뱀 발견 신고 접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4년 동안 종주주택시설 뱀 출몰 관련 신고 건수는 총 7,067건이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3년간 총 신고 건수가 2,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지역은 1,091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540건, 서울 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뱀이 주택가에 출몰하는 이유는 이상기후에 따른 서식지 변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뱀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폭우와 가뭄, 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하면서 생태가 불안전한 숲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택가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한 것도 출몰이 잦아진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날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온도가 증가하고 뱀들이 온도 조절을 위해 주택가로 들어오는 영향이 있다라며 또 한국 서식 환경이 뱀에게 적합한 지역이 많아졌다. 주택가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서 설치류 개체수가 몰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뱀이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이번 사태를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상기후에 따른 군락 변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주의하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62-05 바다로 흘러간 기름 사건 일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다양한 유산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가장 많이들 떠올리시는 것은 경복궁이나 불국사, 수원화성 등의 세계문화유산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엔 다양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중 독특한 세계기록 유산이자 오늘의 사건 파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11월 7일 오전 7시 해가 뜨기도 전인 추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인천항을 출발해 거제로 가던 예인선과 그레인선이 약 1시간 20분 전 S자로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하더니 사건 발생 20분 전 급격히 유조선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인선의 와이어가 끊기며 유조선 쪽으로 표류에 충돌하며 그 악명 높은 태안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당시 관제센터 측은 2시간 전부터 유조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예인선 측에 2차례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사고 1시간 전에야 예인선 선장에 개인 휴대전화로 유조선을 피해갈 것을 당부했고 유조선 측에도 이동을 공고했지만 조치가 늦어져 결국 충돌을 막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차 브리핑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1차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군과 경찰은 함정 50여 척과 헬기 4대 등을 동원해 긴급 방지에 나섰습니다. 현장 주변으로 1km가량의 기름 차단막을 설치해 1차, 2차 방아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여 사고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설상가상으로 현장에 풍량주의보가 내려져 3, 4m의 높은 파도가 쳤고 간분까지 더해져 초기 대응이 미약했으며 만조의 바닷물을 타고 기름띠가 워낙 빠르게 번져 손쓰듬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사고 13시간 만인 10일 오후 8시경에는 해안에 달한 기름이 태안반도 북쪽 하간포에서 남쪽 모항까지 약 17km 정도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필에는 대량 폐사했고 태안에 서식지를 두던 다양한 생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특히 당시 충남 앞바다는 양식장들이 밀집된 곳으로 의향리 마을 134가구가 생계를 의지한 불량식장 120헥타르가 잠겨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해양 생태계가 건강을 되찾고 기름을 완전히 분해하기까지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보도되며 전국 각지에서 약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연차를 쓰고 온 직장인부터 학생, 스님, 말년병장,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청정지역 태안을 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곳입니다. 초반엔 자원봉사자의 수가 방제 물품보다 많아 허넷을 두고 기름을 닦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사건 발생 직후 4일간 국가에서 피해 규모의 약 1% 정도의 방제 작업을 진행했지만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모이며 사고 16세 만에 약 4,000kl의 폐유를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가진 후 사건 프로파일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사건 파일 197-05 바다로 흘러간 기름 사건 브리핑을 진행했고 프로파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의 브리핑에서던 사건들과 달리 대규모의 사고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인데요. 환경오염이 지속된다면 나타날 삶의 어려움들을 피부로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굴이나 어패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었으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생물과 태안바다에서 잠시 쉬고 떠나던 조류 역시 다른 서식지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생태계 혼란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조치하는 방제 작업에만 맡겨두었다면 어쩌면 태안은 지금쯤 버려진 바다가 되고 주민들 역시 자신의 고향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는 다양한 어패들을 모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국민들이 태안 주민들과 우리나라 해안을 위해 발벗고 나서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해에서 나고 자라는 다양한 해산물들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사건 브리핑에 앞서 말씀드렸듯 독특한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엔 사고 대응 과정은 물론 자원봉사 과정과 생태계에 끼친 영향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유네스코는 대규모 환경재난을 민간인 협동에 극복한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 297-0을 통해 환경오염이 우리에게 끼치는 극단적인 영향을 미리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선제 대응과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 파일 197-05는 플로깅 봉사활동입니다. 플로깅은 죽다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우프와 조깅이 합쳐진 합성어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실천입니다. 공원이나 동네 골목길, 산, 해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봉사활동가를 모집하고 있기에 쓰레기 봉투나 집게 등을 지원받으며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환경보호와 건강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인데요. 지금까진 환경오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막고자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미션이 많았는데 우리의 삶의 도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미션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번 주 미션도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미션 파일 작성까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So join me in this bed that I'm in. Push up on me and sweat, darling. So I'm going. 대한기름 유출 사고는 오늘날 자원봉사자의 헌신으로 국민들이 지켜낸 자연이라는 아름다운 명성만 남아있지만 당시 태안의 주민들은 시커매진 바다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엔 생계를 잃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훈훈한 일화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이 사건의 전말을 잊지 않고 후대에 알려 경각심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매주 더 생생한 사건들로 청취자분들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사건 파일 297-05를 재청취하고 싶으시다면 다운로드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의 김경 PD, 이 프로펠러 김희선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